자, 이번 시간은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초수학 시간에, 기초공학 시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복소수. 실수하고 허수죠. 그래서 복소수는 첫 번째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절대값 a의 크기에 각도의 세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운 정연파 교류는 크기 여기 이제 보통 이렇게 붙입니다. 세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연파 교류를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운 요것을 무엇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배운 요것을 순식값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순식값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럼 순식값에서 한번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여기 사인 앞에 있는 100의 루트 2라고 하는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대답하세요. 사인 앞에 있는 이 100의 루트 2라고 하는 이 값은 최대값입니다. 그렇다면 시료값은 얼마입니까? 시료값. 시료값 100V라고 하는 것 이야기가 되겠죠? 시료값은 루트를 없애야 되잖아요. 100의 루트 2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100의 루트 2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루트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시료값이잖아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얘가 시료값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료값의 기호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순식값의 기호는 순식값이죠. 이거 소문자죠. 소문자. 소문자로 표시하거나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t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이거는 순식값의 기호예요. 이해하시겠죠? 잘 기억해야 돼요. 최대값의 기호는 어떻게 돼요? 최대값, 즉 100의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얘는 VM이 되는 거죠. 맥시멈이다 그래서 M자가 붙습니다. 맥시멈.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은 세타죠. 이걸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30도 먼저 시작했다. 0도보다 30도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서 얘를 초기 위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요? 위상. 기억납니까? 앞에 배웠던 것들은 복습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연파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연파도 보니까 크기하고 각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크기하고 각도가 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크기와 각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 자, 페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페이저가 뭔가를 우리 이제부터 이해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를 벡터로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 파형의 순식값의 식은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파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해하죠? 당연하잖아요. 여기가 초기 위상의 세타니까요. 그래서 여기 세타가 더해지고 최대값이 얼마예요? VM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죠? 최대값은 VM이고 초기 위상은 세타고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 t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고 그러니까 이 파형을 식으로 순시식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식이 되는 거 확인하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파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러한 파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네,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가 0도일 때를 생각하면 0이잖아요. 스타트 구간이죠. 스타트 구간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됐나요? 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파가 움직이는 거죠. 파가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만큼.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가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죠. 움직이는 게 여기까지. 그러면 요게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얘가 V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0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바로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되는 지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2분의 파이. 되겠나요? 얘가 이렇게 해서 2분의 2 파이, 즉 파이까지 어디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 사실은 세타가 있죠. 세타가 있는데 일단은 세타는 놔두고 파이까지라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됐나요? 얘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VM에 도달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바로 어디가 되겠죠? 이제는 알겠죠? 요만큼 오겠죠. 발전기 원운동 하는 거하고 같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파이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원위치가 되죠.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즉 정현파 교류는 뭘로 만들어져요? 회전하는 벡터상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전하는 벡터상에 표현할 수가 있다. 이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때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회전하는 벡터로 표현할 때에 자 여기 0하고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거든요. 0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 0하고 만나는 지점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회전하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해했죠? 그때 0하고 만나는 지점에 이루는 각도가 있을 겁니다. 0하고 만나는 지점에 이루는 각도,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각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이 파형을 보니까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은 VM이 될 것이고 VM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벡터죠. 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이루는 각도는 세타가 되니까 얘를 표현할 때 VM의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근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최대값을 쓰는 게 아니라 실효값을 쓰죠. 그러니까 얘를 실효값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죠. 얘는 최대값의 페이저고 얘는 실효값의 페이저입니다. 실효값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연파 교류를 회전하는 벡터상의 이 벡터값으로 각도하고 크기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페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저. 이 페이저는 최대값이고 요거는 실효값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죠? 다시 말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러한 순식값을 보니까 최대값이 VM이죠?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준 거예요? 최대값의 VM의 각도 세타로 표현하든지 또는 실효값의 V의 각도 세타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정연파 교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저라고 한다. 벡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해주냐면 앞으로 정연파 교류의 해석을 할 때 페이저를 이용하면 해석이 굉장히 편안하고 쉽습니다. 페이저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석하기 자체가 좀 지저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저라고 하는 것,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피던스도 벡터고 정연파 전압도 벡터고 정연파 전류도 벡터고 그러니까 벡터 해석만 하면 쉽게 되는데 이것을 벡터 해석을 하지 않고 스칼라와 그 표현하는 삼각함수와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되면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연파 교류를 페이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보죠. 요거는 0도죠. 0도일 때 V0면 V0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V0의 0도가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세타1이죠. 먼저 시작했죠. 이렇게 먼저 시작하면 요거는 V1의 가계 세타1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시작했죠. 그럼 요건 뭐예요? V2의 가계 세타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V0는 0도가 되고요. V1은 세타인데 1이 되죠. 플러스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V2인데 세타2가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뒤져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고 0도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각도를 이야기할 때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플러스 세타, 요거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식값을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페이저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순식값 맞습니까? 각도가 얼마입니까? 각도가 요게 얼마예요? 60도죠. 60도. 3분의 파이니까 60도잖아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100의 루트 2죠. 100의 루트 2. 최대값입니다. 자, 그런데 복소수로 표시하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대값 복소수로 표현하라고 했는지 실효값 복소수로 표현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을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답을 보고. 만약에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데 최대값 복소수로 표현했다면 100의 루트 2의 각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최대값이라면 100의 루트 2의 각에 60도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실효값이라고 하면 100의 루트 2가 빠지는 그냥 100의 60도가 되겠죠.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좌표 변환하는 거예요.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좌표 변환이 저절로 되죠. 복소수 모드로 놓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돼요. 100의 루트에 60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그리고 각도를 넣고요. 100의 루트에 60. 각도까지 다 넣고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보면 70.71 이렇게 나오죠. 70.71 맞습니까? 다음에 허수는 더하기 제2의 112.47 122.47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뭘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100에 60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을 하고요. 각도에 60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얘는 50에 제2의 50 루트 3이라고 계산기가 그대로 그냥 찍어줄 겁니다. 계산기가 이렇게 바로 찍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답이 보기에 있을까요? 어느 답이 보기에 있을까요? 그렇죠. 요게 보기에 있죠. 요게 보기에 있죠. 2번에 있죠. 똑같은 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문제가 최대값의 페이지인지 또 실효값의 페이지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뭐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차피 보기 중에 4개 중에 답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볼 때에 최대값의 페이지는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좌표 변환만 시켜보면 아니까요. 그러니까 실효값이다. 그 대부분이 그래서 복소수로 표현한다. 전압이 200V다라고 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최대값이 아닌 실효값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페이저로 표현하는 방법, 이건 표현할 때에 직교좌표로 표현해도 되고 극좌표로 표현해도 되죠. 이게 다 가능한 이야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복소수입니다. 얘가 정연파 전압이에요. 자, 이런 두 개의 정연파 전압을 더했다. 이걸 정연파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정연파 전압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정연파 전압을 합성하는 과정.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러한 정연파 전압이 있고, 이러한 정연파 전압이 있는데요. 전압의 크기 다르고요. 위상도 다릅니다. 그러면 얘를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감하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정연파의 수학의 계산은 힘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얘를 합성할 때에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삼각함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 갖고 하면 된다는 거죠. 계산기 갖고. 복소수로 해서. 그게 쉽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이게 왜 어떻게 되는지. 이거 숫자가 없으니까 좀 힘든데 숫자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루트 2의 10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는 거하고 루트 2의 여기 200의 사인의 오메가 t 60도라고 하는 거하고 오메가 t 플러스 60도. 이게 이제 V1 대신에 100이고 다음에 세타 1 대신에 30입니다. 이렇게 된 두 개의 정연파를 합성해봐라 그러면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복소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얼마에? 100에 30도. 이건 뭐예요? 200에 60도. 이렇게. 그러면 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하기 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런 뭐 좌표 변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좌표 변환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합성을 하는 겁니다. V1 더하기 V2의 페이저를 하는 거죠. 페이저를 더해주면 돼요. 얼마에? 100에 30도에 더하기 200에 60도.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세요. 100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보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290.93이 나와요. 각도가 얼마 나오냐면 51.1이 50.1 나오네요.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루트 2의 100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30 이거 더하기 200의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60 이거를 하면 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해줬죠. 그랬더니 290.93에 사인의 이거 이제 실효값이었죠. 실효값이니까 루트 2 그대로 넣어주고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50.1 이렇게 그냥 바뀌어요. 이거 정연파죠? 정연파죠? 요놈이잖아요. 요놈이잖아요. 페이저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두 개 더해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건 누가 해줘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계산기가 해주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계산기가 그냥 여러분들 그 누르는 대로만 도와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거꾸로 정연파로 표현하는 거예요. 페이저를 거꾸로 정연파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요거 생각하고 각도 생각하면 되죠. 요거 생각하고 각도 생각하면 되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것은 수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페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더해주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정연파 합성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두 개의 사인파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두 개의 사인파를 그냥 간단하게 더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하니까 페이저라고 하는 복소수를 가지고 하니까 벡터니까 벡터를 우리는 이걸 벡터라고 하잖아요. 벡터를 이용하니까 훨씬 편안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벡터를 배우고 그 벡터를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우리 교류전기를 쓰기 때문에 또 그 교류전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전기가 모두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필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는 실기도 벡터를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벡터가 가장 전기에서는 기본이 돼요.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류하고 이러한 전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두 전류를 이렇게 바꿔내는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수, 허수로 분리하지 않아도 원래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수, 허수 분리해야겠죠. 이거 좌표 변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줘야겠죠. 이건 주관식 풀 때. 그렇지만 우리는 객관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30에 0도 합성하니까 40에 90도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해주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50에 53.13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30에 0도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30에 0도 더하기 50에 90도 얼마 나오죠? 그냥 바로 나와요. 30에 0도 더하기 40에 90도군요. 50에 90도가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50에 53.13 나오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50 루트 2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53.13이라고 하는 정연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 두 개 더해주니까. 요게 I1 더하기 I2의 값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요게 이렇게 바뀐 거니까. 정연파를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으면 페이저를 정연파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때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최대값을 표현했어요? 시료값을 표현했어요? 당연히 무슨 값을 표현했어요? 시료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시료값이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최대값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루트 2 들어와야 되는 건 알겠죠?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제 한번 보죠. 예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료값은 지금 방금 했죠? 시료값 구하래요. 시료값. 시료값이라고 하면 딱 보면 50이죠. 30, 40은 50이잖아요. 3대 4대 5니까. 요 얘기는 방금 전에 풀어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거 두 개 더해준 거죠. 요거하고 지금 한 거 이거예요. 이거. 여기 50이잖아요. 시료값이 50. 요렇게 답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수학이 아닌 수학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으로 또 그런 개념으로 푸는 것보다는 수학이 아닌 이 벡터에 대한 개념, 물론 벡터도 수학입니다만 벡터를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수학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계산기를 활용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눌러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직접 누르셔야 됩니다. 나오겠거니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안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어느 기준 벡터에 대하여 30도 앞선 200V,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V인데 30도가 앞선 거죠. 플러스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전압이 V1이고 90도 뒤진 200V라고 그랬죠. 또 200V가 있는데 마이너스 90도가 돼 있어요. 90도 뒤진 200V예요. 이게 V2입니다. 차전압 구하래요. 차전압은 백이죠. 여기 백입니다. 그럼 계산기 그냥 누르면 돼요. 엄청 쉽잖아요.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얼마 나옵니까? 그대로 눌러보세요. 200의 각도에 30도 빼기 200의
각도의 마이너스 90도.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346에 4 하나 나오나요? 각도가 60 나오죠. 요거는 좌표 변화는 그냥 계산기가 바로 해주죠. 계산기가. Shift 2번, 4번 누르면 계산기가 바로 해줍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면 173.21 나오고요. 다음에 더하기 j2에 300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표 변환 한 거예요. 그냥 좌표 변환. 요걸 찾으면 되겠죠. 요거잖아요. 요거는 100으로 묶어낸 거죠. 100으로 묶어내면 1.732. 딱 나오는 값 안 보이나요? 1.732가 루트 3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1.73이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j2의 3. 더하기 j2의 3. 요거죠. 정리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뭐 정연파를 합성한다든지 정연파의 차를 구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식만 세우면 해결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쉽죠. 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정연파 교류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벡터로 표현할 때는 순식값으로 표현하거나 최대값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값으로 일반적으로 벡터로 표현하고요. 페이저죠. 그 다음에 최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시료값에 대한 페이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이러한 값이 나왔을 때 이게 30의 각도의 0도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40의 각도가 90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게 정연파 교류 순식값을 우리는 페이저라고 하는 이러한 시료값에 대한 페이저로 나타내게 되고 벡터로 나타내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벡터에 대한 여러분들 앞에서 공학기초에서 배웠던 직각좌표와 극좌표에 대한 표현 방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직각좌표와 극좌표의 변환을 계산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복소수에 대한 4측 연산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이것을 계산기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불가능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정연파 교류를 벡터로 표현하고 직각좌표, 극좌표로 표현하고 그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계산기를 통해서 합성을 또는 차를 이런 구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벡터를 가지고 극좌표를 가지고 또는 직교좌표를 가지고 정연파 교류로 거꾸로 표현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값이 나온다면 이 값을 요거죠. 요 값을 정연파의 순식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